네,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리고 앉을까요? 네, 인사. 네. 예, 그럼 착석 부탁드립니다.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. 이게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배경인데 스파이 액션 장르를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 변해가는 캐릭터들의 모습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장르 영화인 것 같은데 유령을 통해서 어떤 점을 보여주고 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저희가 스파이 액션이라고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영화가 제일 처음에 목표했던 장르적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예, 초반에 스파이 장르로 이야기가 열리고 영화 한 중간까지를 그렇게 끌고 가고 싶었고 그리고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액션 장르에 가깝게 그래서 온도가 좀 더 뜨거워지고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캐릭터 무비로 불리면 좋겠다.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가 빛이 나고 그리고 배우들의 호연이 이 이야기의 모든 그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또 개연성이 되어주는 그런 영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투데이 박곡 기자입니다.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. 저 액션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설경구 배우님이랑 이한희 배우님 두 분이 붙는 큰 액션 시퀀스가 두 덩어리가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이렇게 붙을 때 체급도 좀 맞아야 되고 이렇게 성별도 보통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붙곤 하는데 두 분이 큰 덩어리로 두 번이나 싸우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현장에서는 제가 모르는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이 키가 비슷하신가요? 같이 합을 맞추실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디테일한 것들 궁금합니다. 또 감독님 왜 이렇게 붙이셨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저한테 하시죠. 누가 먼저 답변을 하시길 원하세요? 저부터 먼저. 네, 배우님들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독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전혀 불편함 없이 오히려 제가 힘에 겨웠습니다. 예. 워낙 뭐 팔다리가 길으셔서 우리 이한희 배우 때문에 저 힘에 붙여서 많이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기술이 없어서 좀 힘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대단했습니다. 이한희 씨가. 예. 사실 유령의 액션씬 말씀하신 그 큰 두 덩어리의 액션씬을 위해서 정말 처음 그 씬을 굉장히 늦게 후반에 찍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그 장면 그 씬을 머리에 달고 한 6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. 이것을 위해서 내가 체력을 정말 준비를 해놔야겠다. 막상 그날이 됐을 때 내가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이도저도 안 되겠다. 제가 유령하면서 느낀 게 연기를 하려고 해도 체력이 받쳐줘야 정말 되는구나라는 너무 느꼈어요. 왜냐면 이거는 그냥 보통 합을 맞춰서 멋있게 찍는 액션과 다르게 진짜 힘의 실랑이가 있어야 되는 정말 주먹을 잡고 뜯고 막 이런 힘의 실랑이가 있어야 되는 감정이 들어있는 액션씬이다 보니까 테이크가 몇 번만 가도 이게 트레이닝 할 때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뭔가 역도산하고 같이 붙어야 된다는 이 어떤 엄청난 압박감이 역도산과 나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승전에서 역도산을 항상 그리면서 몇 개월을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막상 역도산을 만났는데 정말 주먹이 탁 이렇게 잼잼하고 탁 들어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진짜 역도산이구나. 네,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네가 살거나 내가 살거나 이런 액션씬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처음에 그 액션씬을 구상할 때 우슬 감독한테도 처음 이야기하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원했던 건 방금 기자님 절 질문 주셨던 게 정확한 말씀이셨는데요. 성별의 대결로 절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남녀가 싸우는 느낌이 어떤 순간에도 없으면 좋겠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단 한 순간도. 이 두 사람은 어쨌건
동등한 캐릭터고 이 캐릭터의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감정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진짜 보통 계급장 띄고 붙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성별 떼고 붙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내 입장에서는 넌 네 입장에서 서로 진짜 기세로 붙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설계를 했고요. 당연히 설경구 선배님이 이한희 배우보다 키도 크고 훨씬 피지컬이 우월하신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한희 배우가 그 액션을 설경구 선배님에 비해서는 좀 덜 했었고 그래서 또 여배우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좀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한희 배우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몸싸움 씬을 먼저 찍었거든요. 그 호텔 방에서 싸우는 그거를 딱 찍는 순간 한 두 컷 정도 딱 찍고 나서 선배님 괜찮으신가? 한이가 너무 이한희 배우가 너무 센 거예요. 그래서 설경구 선배님 괜찮으신지를 살펴가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. 아까 이한희 배우는 선배님을 그 역도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한이는 그냥 마동석이었다. 감독님 왜 그랬어요? 란 질문에 저런 답을 내놓으시고. 네, 데일리안 홍종선입니다. 영화 잘 봤습니다. 배우분들 활약은 골고루신데 또 두 여성 캐릭터가 전면에 나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활극 보여주셔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. 질문은 이혜영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. 그 설경구 배우가 이제 그 취임식장에서 하는 연설, 그게 이제 많은 관객들의 이제 분노를 불러 일으킬 것 같은데요. 그 장면이 이제 보통은 좀 흔하게 악랄하게 얘기하거나 그런데 굉장히 다른 톤으로 연기가 됐고, 근데 특히 이제 그 잡으신 카메라 각도가 제가 뭐 잘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 오선 웰즈의 시민케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뭐 참고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. 설경구 배우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 또 그동안 여러 그런 비슷한 대사를 했던 배우들하고는 다른 톤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감독님부터. 예. 네네,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언급하셨던 그 영화를 함부로 제가 입에 올리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 장면 이제 선배님이 굉장히 길게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그 출신 성분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본인의 것을 녹여내셨던, 그래서 쭉 이렇게 카메라가 천천히 빠지는 그 컷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컷은 그렇게 긴 테이크로 긴 컷으로 찍을 계획이 사실은 아니었고요. 앞에 초반 대사를 먼저 선배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 정도 한 2문장 정도를 찍고 그다음에 사실은 컷을 바꿔서 앵글을 바꿔서 찍을 계획이었어요. 그리고 선배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이제 딱 액션에서 이제 딱 연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 선배님 연기에 너무 얼어붙어서 너무 엄청난 연기를 봐서 컷을 못했어요. 그리고 촬영 감독도 얼어붙어서 모두가 약간 이게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연기를 지켜보다가 컷을 못하는 사이에 선배님이 그 연기를 끝까지 다 하셨고, 그건 딱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만 했던 연기입니다. 근데 여전히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약간 전율이 일거든요. 진짜 약간 어떤 경이로운, 이건 약간 어떤 걸 찍었다, 어떤 연기를 촬영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너무 엄청난 걸 목격했어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했던 기억입니다.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영화적으로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계획은 사실은 뭐 딱히 없었고, 그냥 설경구 선배님을 정확히 잘 담아야겠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, 근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너무 엄청난 장면을, 그래서 아까도 사실은 보다가 아까 거기서 울컥했는데 오늘 거기서 제가 울었으면 되게 흉했겠죠? 잘 참은 것 같아. 그다음에 설경구 배우님. 되게 부담되는 씬이었어요. 혼자 그 강당을 첫 등장부터 해서 끌고 가야 돼서. 근데 저는 글쎄 뭐 다르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정말 이 악랄한 대사를 전 좀 자기 연민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준지에 대한 연민으로 접근을 좀 하지 않았나.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준지가 내뱉는 말에 저는 좀 그 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. 저 오늘 보는데 정말 잔인한 대사인데 준지 입에서 나오니까 제가 저런 말을 하면서
어떤 정체성의 혼란과 온갖 컴프레스와 그걸 지우려고 또 이기려고 그 성공해야 되고 또 권력에 막 집착적으로 했던 그 준주의 모습이 저는 그때 사회도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. 오히려 막 좀 그렇게 좀 저는 느꼈던 것 같고, 저는 그런 대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준지에 대한 좀 연민으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네. 역으로. 네, 안녕하세요. TV데일리 김종훈 기자라고 합니다. 그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이게 그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. 그 소설을 안 읽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소설에서 가져온 설정이 있다면 무엇일지, 또 제한 부분이 있다면 또 무엇인지 궁금하고요. 두 번째로는 원작 소설이 좀 추리물에 가깝게 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는 추리물보다는 좀 액션에 가까운 느낌이 나더라고요. 후반부에 추리물을 걷어내고 액션을 확장한 이유도 궁금하고요. 그 추리물에서 액션물로 튼 이유도 왜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 원작 소설은 읽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.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출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번역본 파일을 받아서 봤거든요. 그래서 소설은 아마 보신 분이 없으실 텐데 처음에 그 램프의 박은경 대표님한테 이 소설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사실 좀 막막했어요.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무런 영감이 처음에는 없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원작 소설은 미실추리극의 그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야기이고요. 그리고 유령이 누구인가를 위에서 추리 플롯이 쭉 형성되어 있고 이야기의 목표 지점은 유령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유령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소설의 엔딩이고 곧 클라이막스인 이야기였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그 플롯이 저를 별로 자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령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이야기라면 나는 재미가 없는 것 같다. 근데 그렇게 사실은 놓으려고 했어요. 처음에는 이 선생이 누군가 이거 했는데 또 유령 누구인가 이거 별로 흥미가 안 생기는 느낌이어서 근데 어느 날 반대로 생각하면 재미있을 수 있겠다. 유령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유령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혼자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고 그게 사실은 원작 소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. 이야기를 완전히 그 발상과 이것을 거꾸로 했으니까요.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머릿속에서 느꼈던 건 초반에 유령의 이야기로 연 이야기가 스파이 장르로 쭉 갈 때는 조금 정적일 것 같고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그 채로 2시간을 끌고 갈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스스로 약간 더 뭔가 구미가 당기려면 중간에 한번 그 장르의 변주를 한 번 정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반 이후로 액션을 더 많이 넣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원작 소설에서 멀리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첫 단추가 유령의 입장에서 시작하겠다라고 꿰어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원작 소설에서 영감을 받고 사실은 거의 완벽히 다른 이야기에 가까울 정도로 창조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합니다.